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와 제주도가 제2공항 공개토론회 개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게스트 패널로 이상봉 제주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동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제주공공문제연구소 김명범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난주 대규모 개발 사업장 17군데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누기에 앞서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천읍 서늘리 곶자왈 인근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사파리를 조성하는 제주 동물 테마파크. 환경오염과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대 주민들의 사업 중단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 측 주민들은 행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반대의 스스로 해산하라고 주장하면서 주민 갈등은 비화되는 상황. 특히 위원들은 주민협의와 지역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먼저 이제 하고 대화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8월달에 이제 상생 방안 합의 할 예정인데 이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공사를 중단한 지 7년이 지나면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을 피해 6년 11개월 만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점과 생태계 파괴,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사업자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환경과 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복지, 그다음에 환경 파괴, 지하수 오염 이런 걸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과학화한 조건, 예를 들어서 동물이 탈출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배워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이 우려하신 부분을 받아들이고. 중국 자본이 투자된 록인 제주 관광단지. 재작년 6월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사업 연장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콘도를 분양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은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중심의 개발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양형에 대한 조율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 조사 첫날 특위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아예 불참했고 1명은 중간에 빠져 빈축을 샀습니다. 네, 그동안 핵심 증인 불참으로 증인 신문이 한 2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민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현장 방문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인데요. 특위 위원장이신 이상봉 의원 나오셨으니까요. 현장 점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16일 월요일 날부터 19일 금요일 날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현장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설명들도 듣고 그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질의응답들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업 변경 승인들이 시행자의 변경과 그리고 기간들이 설정된 속에서 계속적인 재연장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분양형 숙박시설의 변경에 중심이 맞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도가 숙박이 포화된 속에서 지금의 이런 개발 사업들이 변경 중심이 숙박 중심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노정돼 있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행정사무조사 중에 지금 시끄러운 제주 동물 테마파크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김 소장님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지역이 인접적으로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도 있고요. 옆에 람사르 도시 습지 도시 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각별하게 환경 보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0일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승인이 돼서 나왔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을 협의하라고 람사르 도시지역위원회와 협의하라는 그런 부대 조건도 걸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좀 큰 것 같고요. 아까 제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2007년도에 처음 그 말 관련된 그 사업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죠. 12년 만에 사실 재착공하면서 이게 500마리가 넘는 뭐 맹수들을 우리 사파리 월드로 형태로 이게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엔 사실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여부가 사실은 기준 자체가 7년이 사업 중단이 되면 환경평가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딱 20일 남겨놓고 꼼수로 사업 재착공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중요한 곳에 이런 사업 자체가 타당한지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하수 오염의 문제나 생태계 파괴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살펴보고 오히려 행정재량권을 더 좀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보여집니다. 그럼 현행법상 어차피 제주도가 그 수용을 지금 한 상태인데요. 재착공 통보를 하니까 현행법상 재심의를 그 하자는 그 요구 자체는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인 적용을 따져보면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대신 제가 김명호 선생님 말씀하시고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체의 재착공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제주도의 행정권입니다. 근데 그 행정이 지금 뭐 제주도의 자연환경, 난개를 방지하겠다는 게 지금 원희룡 도정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떤 이런 사회적 공공 자산을 지키기에 행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 타당했는가 이런 건 따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별도로 의회의 역할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와 법적인 절차는 좀 별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사실 이게 법적인 절차보다는 그 행정청으로서의 어떤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이게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대명 측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이 사업의 규모도 첫째 그 이제 환경평가가 통과될 때의 사업에 비해서 사업 규모도 2배나 늘었어요. 사업의 내용 자체는 물론 당연히 변경이 됐고요. 근데 그 과정 내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측이 사실은 이제 그 환경보존 계획서를 심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했죠. 직시해서 골지 제출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인 제주도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명백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는 저는 이게 절차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년, 2년 단위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7년이라는 단위 속에 범위 내에서 본다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거 기간 내에 다시 재심의 없이 다시 이거 뭐일까요? 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 대상지에 본인들이 돈을 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짜서 도에다가 제출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개발 자체 사업은 개인의 그 개발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제주도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업자가 돈을 내고 우리 제주도의회나 도에서 지정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뭐 예를 들면 우리 환경 반대 단체나 단체가 들어가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조직에서 객관성을 가지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더 사전에 허가를 내기 전부터 상당한 문제가 좀 필터링 되지 않을까. 이런 주변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우리 이번에 특위에서 좀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고르셔서 좀 어느 개별 예리국건에 대해서 특혜가 있냐 없냐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제도 개선에 좀 포커스를 둬서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싶습니다. 우리 이상봉 위원장님 그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그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마을의 입장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해당 도청 간부 공무원이
찬성 입장입니다. 이런 뉘앙스의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이제 반대쪽에 그 주민들은 지금 반발하고 도청하고 아마 위원장님도 항의 방문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런 어느 팩트가 맞습니까? 이 찬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반대 측에서 제시했던 이 4월달에 총회를 속에서 77%로 이제 반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받았고, 또 그 속에서 현장 방문 과정 속에서 간부 공무원에게 공식적인 마을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재차 질문하는 속에서 이제는 마을의 공식적인 입장은 찬성이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접수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반대 대책이 했던 그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있다면 요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줘라. 지금까지 마을 총회를 통한 마을의 입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속에서 이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인 환경오염이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아까 같이 간부 공무원들이 마을의 입장을 왜곡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밝혀달라고 신신당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총회를 통해서 결국은 반대 의견을 모았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도에. 찬성 입장이라고. 근데 그 찬성 입장이 정해지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의 입장은 반대죠. 근데 제주도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마을 총회를 거쳐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일부에서 찬성의 입장을 표시하니까 마을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의회 석상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제대로 대한 파악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럼 이게 뭐냐면, 사업 내용이 변경됐는데 불구하고 20여일 남겨놓고 결국 사업을 재승인해주고, 그리고 관련된 마을 찬반 갈등 오히려 저희도가 앞장서서 조장해주고 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행정사무 이번 조사에서 성과 중에 하나면 하나라고 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의 현재 행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 환경, 공공적 자산을 지키려고 한 의지는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걸 그대로 그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주도 입장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단순한 실수다.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 입장을 밝혔거든요. 며칠 전에 그 오해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고 해명은 했죠. 근데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것이냐. 저 김동현 박사에게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도청의 스탠스가 좀 어정쩡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단순 실수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어찌 보면 이로 인해서 촉발된 어떤 분위기가 뭐냐면, 도청이 사업자를 편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냐. 오히려 이제 찬반 프레임을 더 조장해서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지금 이제 대책위가 꾸려졌었고, 또 반대 대책위가 또 꾸려지는 과정 속에서 마을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화된 것만으로 치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반대를 하는 과정 역시 사실은 학습된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책을 썼는가는 다 뭐 이제 익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제 마을 발전 기금도 내겠다, 뭐 회관도 지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회의책을 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 자체가 황폐화될 것을 염두에 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걸 호도하지 말고 행정은 조금 더 공정한 입장에서 동물 테마파크가 그 선언일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판단해주고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도 지금 행정작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낱낱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의원님,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환경영향분법에 엄연하게 25조인가 26조에 보면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찬성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의 권리를 굉장히 의견들을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당한가 안가를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지금 뭐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의견들이 나눠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민주적인 절차가 거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의회에서 오히려 그러면 찬성 반대해서 한번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공청회를 갖자, 이런 것들에 해서 좀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건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도에서 이걸 주민들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듯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상봉 의원께서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고 특위가 조성된 목적은 단순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잘 봉합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어쨌거나 법적인 부분들은 재협의 아까 심이라고 했지만 법률적인 재협의 대상은 7년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지만 아까 같이 공공의 환경자산 속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 속의 삶의 파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큰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명심해 가지고 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차후 검토하는 속에서 의견 수렴들을 해 가지고 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 신문 조사 2차례 연기됐고 지금 다음 달 9일로 다시 또 연기됐는데요. 지금 저 보기에 원희룡 지사하고 문대림 JDC 이사장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제 3차례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은 안 나오면은 증인 신문 조사가 진행이 안 됩니까? 꼭 나와야 됩니까? 이제 뭐 안 나와도 다 되죠.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구성됐던 게 어떻게 태동됐냐면 문제는 이 신화월도 오수 영유 문제가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모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제도에서 가장 자산인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떠한 부분들인가 총체적인 부실들을 검증했나라고 도민의 요구 속에서 도에도 질타를 받으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 책임진 도지사 쪽에서 앞으로 제주도를 어떻게 개발 패러다임이라든가 환경 정책이라든가 그 속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만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이미 있거든요. 또 제도 개선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지만 도에서도 같이 고민한 속에서 그 제도 개선들을 뭐 법이면 법, 특별법 아니면 조례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살펴보려면 지사께서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JDC는 본인이 있었을 때 한 사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JDC가 앞으로 제주도에서 도민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이제까지 개발 과정 속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도민과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그 속에서 정책적인 오류들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제시하면 속에서 같이 이번 행정조사 특위에서 같이 이 문제를 실교롭게 풀어나가는데 특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좀 두 분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두 분이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왜냐하면 투기 시한이 올해 12월까지 아닙니까?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미뤄서 결국 안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 못 나온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 나오는 상황이 혹시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있는 건 아닌지. 그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봉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조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저희도와 JDC 두 기관의 수장이 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책임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되죠. 그게 행정사무조사의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두 분이 안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원희룡 지사는 자기 임기 때 문제가 아니라 다 전임 지사의 문제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고 문대림 JDC 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조천의 테마파크에서 보듯이 지금 제주도의 행정,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들을 보면 과거의 도정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죠. 개선방을 지금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으니까 나와야 됩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도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JDC가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서 제주도에 벌어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JDC가 관여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제주도와 JDC의 문제를 어떤 비판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주도의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봉 위원님 나와 계시지만 그냥 유감을 표시하고 끝났어요. 근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강하게 좀 비판해야죠. 어조로. 제주도지사 나와야 된다. 그리고 JDC 이사장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분이잖아요. 좀 그 관계가 껄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나와야죠. JDC 이사장이 행정사무조사에 안 나오면 제2도시사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JDC 이사장도 먼저 나가겠다. 그러니까 제2도시사도 나가자라고 해야 될 분들이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2도의 대응이 제가 볼 땐 되게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 소장님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특위 시한이 연말까지인데 네. 두 분 다 안 나오실 걸로 보는지 아니면 혹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월까지. 일단 사실 그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과정,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각종 그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도지사의 재량권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컸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그 투자 유치라는 명목하에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공유도 좀 넘겨주기도 하고 또 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도 사실 행정에서 나서서 이걸 제공해줬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시절에 저는 뭐 두 분의 그 지사와 JDC 이사장은 당연히 그 도민의 그 요구의 이유로 인해서 시작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질 자체가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것의 잘잘못을 명쾌하게 좀 이제 따지는 것도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자리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 차원에서 털 건 털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물론 원론적이겠습니다만 지사나 이사장이 증인 출석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도민들한테 한다는 의미에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꼭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발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행정사무조사 특위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뭐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을 우리 하는 건데 행정에 있어서 이게 뭐가 잘못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자. 또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 양대 수장이라고 하시는 원희룡 지사 그리고 JDC 이사장인 문대림 이사장이 오셔서 과거에는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참 이런 결과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 또 조직의 개선, 그리고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많은 도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고요. 아마 우리 도에서 이게 행정사무 조사를 하시면서 이름을 정인이라는 붙여서 아마 그래서 부담스러우신가는 모르겠는데 이 정인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다른 용어로 써서 오셔서 그냥 좀 편하게 오셔서 제주도의 미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물 관리는 이렇게 하겠고 앞으로 개발 계획은 이렇게 하겠고 JDC도 앞으로 돈을 많이 투지했는데 제주도 난개발이라는 평가받는 것을 우리가 억울한 측면도 있다라고 항변도 하시고서 또 하면 제주도가 더 도민들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똑인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지금 사회적 공공자산을 가지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도의회 차원에서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JDC는 개발 사업의 많은 부분의 주체입니다. 제주도는 개발 사업의 승인권자예요. 두 기관이 안 나온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야 그동안 도정의 결과야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JDC 문대림 이사장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이와 관련된 제주도의 환경과 개발의 조화 그리고 환경 보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약을 하고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하셨던 분이 JDC 이사장이 됐다고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나갈 테니 제2도지사도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라고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과정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성토도 많았습니다. 우리 특위 하반기에 이제 잘 굴러가서 가시적인 성과 낼 수 있도록 좀 그 특위에 바라는 말씀 두 분 해주시고 위원장께서는 하반기 대략적인 일정 더하기 특위의 어떤 의지 표명 정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특위가 현판을 올린 게 벌써 1월달에 올렸죠. 1월달에 올렸으니까 벌써 반년이나 지났고요. 중간 지점을 이제
이렇게 지나고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제기되는 것처럼 시민단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위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준비 부족이나 전체적인 것이 너무 이제 초기의 의지나 초심에 비해서 다소 잘못하다가 이게 변죽만 올리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특위 차원에서도 이게 전문가도 영입했고 또 관련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자료 검토나 요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남아있는 이제 8월부터는 이제 뭐 신문조사도 이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민적인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특위 스스로 조금 더 초심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파고드는 그런 특위가 되기를 오히려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하려는 그 의도, 시도는 저는 뭐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점들, 이때까지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문제점들을 찾고 이제 현장의 조사에 대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부족과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VTR에서 나온 것처럼 자리를 뜨신다거나 불참하시는 이 의원들의 어떤 단결된 어떤 일치된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 절반의 성공의 차원에서 남은 이제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심기일전하셔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좀 뭔가 새로운 그 아이템으로 하기보다는 이 축적된 경험으로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내는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그런 결과를 좀 기대해 보는 입장입니다. 네, 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또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5개 사업장, JD 사업장에 대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과 그리고 제도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도정의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제도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JDC 이사장님 또한 나와가지고 제주도와 그리고 JDC가 앞으로 향후 제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제도 개선들을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 해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이 다 어느 정도는 수면 위로 나왔던 문제점들을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셔가지고 충분한 자기 소신 있는 답변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조사 특위의 본질이 누구를 잘못했다보다는 먼저 제주가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둘씩 이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차원에서도 앞으로 증인신문이라든가 그리고 내용 검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까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성실히 특위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공항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달 초 제2공항 성산업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주도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제주도가 현재 긍정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원희룡 지사. 지난 5일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2공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프랑스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 ADPI를 초청해 보고서를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도민들과 함께 ADPI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요구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와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하자. 제주도는 이에 대해 실무진에서 교감을 나눴다며 이르면 이달 말쯤 원희룡 지사와 반대단체가 먼저 면담을 갖고 공개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도 최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소통의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어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 용역진이라든지 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최종적이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소통과 저희들이 토론의 기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ADPI 보고서 검증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회 뒤로 미루자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2공항 공개 토론회 개최를 놓고 제주도와 성산업 반대 대책위가 현재 토론회 형식, 내용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비해서 좀 제주도가 전향적으로 이 공개 토론회에 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뭐 첫 번째는 여론의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정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이제 불가역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에 기본계획 고시 국토부 계획대로 나게 되면 이 반대단체의 목소리나 검증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용 과정에서 그리고 공항 건설 과정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반영할 것인가라고 한 프레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내심 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반대대책위원회의 제안을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입장에서는 사실 그간의 그 제2공항 추진과 관련돼서 사실 이게 이런 자리를 사실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제가 거부하다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은 소위 도청 스스로 정책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유지책으로 만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이라는 이제 전제를 깔았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대화의 소통을 했다라는 어떤 요식적 절차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 배경과 무관하게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찬성과 반대 측인 양자 간에 이게 토론회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져야 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아마 이제 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ADPI 보고서와 관련돼서는 그 토론회에서 다루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간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한 발짝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 해소가 제기되지 않고 오히려 간다는 제2공항이 간다는 전제하에 상생 방안이나 갈등 해소 방안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혹시 공개 토론회 성사되면 다행인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 간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확인 속에서는 8월에 토론회 하는 거는 이제 일정들 합의된 것 같습니다. 양측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인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8월에 한다는 거는 정해진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는 저는 이제 안 한 것보다는 어쨌거나 공개적인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의혹 해소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돼야만 도민사회 관심들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또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려하듯이 일례성 토론으로서 형식적인 종료를 한 속에서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면 좀 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다라면 그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ADPI 보고서 포함해 가지고 2, 3차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시간의 일정들을 맞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섰을 때 지사께서 약속하신 그런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 공개 토론회가 만에 하나 성사된다면 제2공항 둘러싼 갈등 해소에 어떤 기대감, 돌파구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심정인데요. 저도 이런 토론회나 이런 데서 이게 공론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공론화와 또 토론회는 또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가 참여하는 형태의 그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회성, 최종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논해야 될 또 그 과제를 남긴 채 끝나버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론화 혹은 이 공청회라는 어떤 논의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공론화의 과정의 결론을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단계별로 뭔가 여지는 남겨둬야 되는데 물 흐르듯이 흘러가 버리고 나중에 보면 그거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서 반영이 안 된다는 등 이렇게 뭐랄까 요식 행위에 끝나는 그 절차의 과정은 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도에 좀 고민해야 되는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정치적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좀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기본계획 10월에 예정대로 나면 이런 과정 거쳐봐야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물론 이제 저희도는 원임지사 입장은 2015년 11월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토론회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저희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최소한 국토부에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니까 기본계 계획 고시를 좀 미뤄달라. 그래서 스톱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네. 반대단체들도 저희도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진정성을 좀 이해할 그렇죠. 텐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저희도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의 명분을 쌓기 위한 용도로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크다. 근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도 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공청회의 내용들이 찬성, 반대, 행정, 도의 아마 이렇게 다 3자, 4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 제2공항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를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항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럼 공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이 관광객 4,500만 명 이게 적절한 거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있는 2천만 명으로 우리가 양질의 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논리로 본다면 공항이 필요 없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항을 확충해서 하자. 그건 또 나중에 또 파생되는 문제는 또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문제의 논의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에 좀 홀딩을 시켜달라는 스톱을 시켜놓고 도민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뭐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토론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결과는 반대측에서도 아마 수용하지 않을까요? 또 사실 찬성과 반대 여론은 이미 그 결정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네, 보여져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으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그 실질적인 어떤 접점이라도 찾아보려고 한다고 하면 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이 오픈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런 얘기만 하자. 도에서는 뭐 예를 예컨대 뭐 상생 방안이나 갈등 해결 방안, 지역의 뭐 이런 이제 이익 환원 방안만 갖고서 토론하자. 이거 안 된단 말이죠. 말씀처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최종적이라 할지라도 열어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을 기억할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양자의 진정성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토론회는 하나 많아요. 왜냐하면 원희룡 도지사 생각은 뭐냐면 2015년 11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게 몇 차례 강조한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제2공항 부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것,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제2공항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관광객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적정이냐 이런 부분 논의들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지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실무상에서는 합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일부라도 내용이 들어있어야 형식적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내용도 없이 공개 토론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최악의 경우엔 공개 토론회 자체가 이제 무산되는 가능성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디테일하는 과정에서 그 토론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줄다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대 측에서는 ADFI 보고서, 그러니까 그 용역 검증단까지도 부르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의 입장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지금 입장에서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반대 대책위와 저희도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겠죠. 그러면 그렇게 맞서는 과정에서 시간은 더 갈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입장만 보더라도 10월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까지는 채 2달 채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국토부 내부에서는 이미 모든 안이 결정됐을 텐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반대대책의 토론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토론회가 된다 하더라도 설사 된다 하더라도 알맹이 없는 그동안의 이 내용을 반복하는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뭐 공개 토론회 형식과 내용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제주도도 행정기관이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 단체의 요구를 뭐 100%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 않습니까? 도민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토론회가 성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 내용들은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숱하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양자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좀 호상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사실 접점 찾기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평행선 아니었습니까? 이 자리 자체가 공론조사도 도가 거부했고 또 그 과정 내에서 검토위에서 논의됐던 안도 아마 토론회에서는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전제는 도민들이 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하면 공항 추진과 관련된 제기됐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려놓고 다 오픈된 상태에서 토론을 하고 그 속에서의 접점 찾기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우리 이게 정해놓고 갈 필요보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 자리 자체가 저도 사실 높아심이 드는 게 이건 왜 반대 어찌 보면 찬성하는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찬성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반대 단체 입장에 반대의 여론을 또 환기시키는 그런 자리로 가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 좀 기본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행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아주 자세하게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논의를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큰 몇 개의 주제들 를 좀 정해놓고요. 그 안에서 좀 열린 자세로 굳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좀 문제점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전에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도 또 이야기를 했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여기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평행선을 끊는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론을 얻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과연 제2공항이 필요한가? 우리 도민들이 관련된 공론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2공항 과연 필요한가? 두 번째는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 공항과 이 활용 가능성이 이런 것들이 과연 부적절한가? 좀 열린 자세로 큰 카테고리 속에서 좀 진지하게 논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그런 공론화 공청회가 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 2015년 11월에 발표가 나서는 찬성 여론이 한 78%, 한 80% 가까이 됐다가 최근은 공항 찬성 여론이 한 48%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찬성 여론이 굉장히 추이인데요. 그런 거는 뭐냐면 이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수렴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이 컸다. 근데 저희도가 이제 토론회 하자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도가 그동안 고수했던 고집을 좀 버려서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더 많은, 그러니까 내용상의 모든 내용들을 다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자. 그럼 토론은 1회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관련된 의혹들에 좀 토론하자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저는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 다만 그렇지 않고 한 번에 다 모든 걸 논의하자라는 식으로 자꾸 저희도가 명분 쌓기용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그러면 이런 차는 누가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하냐면 제2도의회나 여론의 제주도에 대한 압박이 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국토부 입장은 당정청이 제주도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들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어떻게 제주도민의 의견들을 찬반을 떠나가지고 수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의견들을 국토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속에까지 고민을 해야만 이러한 갈등이라든가 앞으로 반대든 찬성 그런 입장들이 좀 대주도민의 의견으로 공식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속에서 반대적 강조하고 있는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계속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갈등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한번 심도 깊게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이번 토론회를 앞둔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분도 그 마무리 말씀으로 이번 이 제2공항 공개 토론회 뭐 당부 말씀 내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국은 토론회까지 하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제주도의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결국은 진정성 있게 토론 자체를 좀 결실을 내기 위한 토론, 알맹이가 좀 있는 토론으로 가야만이 도민들의 어떤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어떤 가능성까지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선에서 사실 도가 조금 더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재검토위원회처럼 전문가들 패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패널들은 이때 그게 참여하는 형식, 여론을 수립하는 방식들은 좀 다양화시켜서 표본 샘플 조사를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 집단이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의 공론화 방법들로 해서 가급적이면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청회로 좀 진행되는 몇몇 사람들이 그룹되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아닌 주민들이 간접적인 참여를 통해서라도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공청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 신뢰성도 또 우리 도청에서의 어떤 그 의견 수렴의 정당성도 수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행정사무조사와 제2공항 토론회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성장통을 겪고 있는 제주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해법이 나오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